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 전업 유튜버가 왜 존나 개빡신 노가다 고행의 길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빠세. 세상에는 크게 긍정론자, 부정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아름다운 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긍정론자에 가까운데, 문제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야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주어진 현실의 작태를 냉정하게 보고 분석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관점에서 뭔가 전업 유튜버나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의 작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게 현재 미디어나 언론에서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좋은 점만 그게 필요해상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그런 뭔가 오버슈팅 됐다고 할까? 그래서 현실과 그 괴리가 너무 벌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을 때 전업 유튜버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저한테 하신다면, 뭐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현재 유튜버 같은 경우는 상위 3%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전체 뷰의 그런 90%를 독식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내가 상위 3% 안에 들면, 물론 3%도 굉장히 이런 쉬운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중학교 때만 해도 우리 반에 한 50명이 넘었거든. 그러면 3%로 가정하면 반에서 2등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반에서 공부로 2등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3%도 엄청나게 높은 허들이긴 하지만 이 3% 안에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은 얼만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제가 본 통계에 의하면 상위 3% 안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임금은 평균 160만 원이 나온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평균 3% 안에 160만 원이라는 돈은 그 한 달에 2억 2천만 원을 땡겨가는 제이플라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통계란 말이야. 그러면 3% 안에 겨우 이렇게 뭔가 컷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도 안 나올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2019년 최저임금은 174만 5천 원이 나왔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유튜버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최저임금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높은 허들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뭐 저는 제 동영상 수익이나 이런 걸 애초에 그냥 공개할 생각이 없거든요. 어차피 많이 되지도 않지만. 근데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유튜브 조회 1당 1원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요거는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동영상 올린 것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적게 본 게 고양이 동영상이거든요. 제가 그 일전에 친구 집에 좀 오래 넘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유튜브가 안 올라오니까 뭐라도 찍어서 올려야겠다 싶어서 친구 고양이를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1300건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1300건에 대한 그 수익이 얼마나 나냐면 0.7달러가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내가 기억하는 게, 그때 댓글이 이런 댓글이 달렸어. 와, 돈 참 쉽게 버시네요. 이렇게 댓글 달린 거야. 하고 나는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내 웬만하면 그냥 냅뒀는데 그게 바로 차단박았거든. 차단박았고, 얘는 나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인간이다 싶어서 바로 차단박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동영상 안으로 내가 번 돈은 1,000원이 안 되는 돈이지만 그 1,000원이 안 되는 돈을 벌고 내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한 3,000원어치 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일단 요걸 보면 조회수 1원당 1원도 안 나오잖아요, 이 동영상은. 근데 그 다음에 뭔가 2,600건 나온 동영상인데, 이건 일본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거는 2,600건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8달러가 조금 안 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가로 환산하면 조회수당 거의 3원대 후반이 나온 거죠.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저도 긴가민가해서 정확한 메커니즘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 동영상 찍은 것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게 뭐냐면, 제가 30대 남자의 연애 초식화에 대해서 동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그게 거의 19만이 넘어가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찍었던 유튜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발생된 수익이 거의 4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에 대해 가지고 내 신상이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전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근데 아직 못 지우고 있어. 왜? 그래서 40만원 돈이 조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냅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보면, 환산을 해보면, 조회수 대비 단가가 붙는 건 되게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동영상 길이에 따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동영상 성격에 따라하고 붙을 수 있는 광고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회수당 거의 한 2원 정도, 제 동영상이 거진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보통 20분 넘어간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2원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1원 아니면 뭐 많아봤자 1.5원 딱 이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버들의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린 동영상들 조회수를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진짜 아무거나 올려도 조회수가 1만 이상 나오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구독자가 막 10만, 20만, 30만 이렇게 돼도 어떤 동영상은 조회수가 뭐 1만도 못 나고 1만은커녕 5천도 안 나온 게 부지기수거든요. 지금 제가 현재 유튜브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를 올리면 그래도 그런 뭔가 구독자 조회수가 한 2,000명은 나오더라고. 2,000건은 나오던데 제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1만 3천임을 감안하면 그래도 충성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 5배로 늘어가지고 아무거나 올려도 10,000명이 봐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얼만가? 동영상 하나를 올린다 할 때 전 좀 길게 찍잖아요. 그러면 1만 건 기록하면 당연히 2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동영상을 찍는데 3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나는 이걸 돈을 벌었다고 해야 되나? 최저임금을 못 번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게 댓글 중에서 뭐냐면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나거나 이런 사람 초청하면 안 되냐고 왜 맨날 방구석에서 야부리만 터냐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방구석에서 야부리를 터는 거는 이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사람을 만나고 기획을 하고 돌아다니면 교통비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진짜 적자 중에 적자 중에 적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이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간도 지금 현재 4시 반이에요. 지금요. 4시 반에 그냥 잠 안 오니까 최저임금은 어차피 못 벌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심심하니까 해보자. 야불이나 털자도 찍는 거란 말이야.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그 오지게 기다렸던 남동풍은 사실 유튜버들에게도 한 번씩 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 내에서 추천 동영상을 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조회수가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욕이 밑도 끝도 없이 박히지만 구독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나도 그걸 한번 겪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욕도 먹을만 하더라고. 이게 채널이 계속 떡상하니까 욕도 먹으니까 먹을만 해 진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남동풍이 한번 불어오면 뭔가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순풍에 돋던 듯이 한동안 계속 쭉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남동풍이 어떻게 보면 학고 유튜버들에게는 바로 이제 상승 무드로 가는 한 번에 떡상시켜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서도 더 안 좋은 부작용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봤을 때는 이 남동풍이 유튜버들에게 굉장한 착시 효과를 제공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회수가 막 떡상하니까 돈도 엄청 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김없이 나오는 컨텐츠가 뭐냐면 유튜버 수익 인증 컨텐츠를 항상 찍거든요. 특히나 수익 인증 컨텐츠 같은 경우는 뭐 자본사회에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 그리고 지금 와서는 전부 다 유튜버가 되고 싶잖아. 심지어는 요즘 초딩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직업 1위가 유튜버잖아. 그러니까 다 본단 말이야. 그러면 또 그건 또 조회수가 또 많이 올라가 또 돈도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동영상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야 조회수 그러니까 구독자 뭐 5,000명의 수익이 이만큼 나온단 말이야? 야 10,000명에 이만큼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튜버들이면 그냥 돈을 다 많이 버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 남동풍이 거쳤을 때의 결과는 엄청 처참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 이런 거나 이렇게 노저울 때 물 젓는다고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걸 찍어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엄청난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가 뭐냐면 무시무시한 상위 포식자들을 또 이 바닥에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뭐 요 근래 가장 성공하는 상위 포식자는 이제 왓썸맨 뺨 이래서 뺨형 뺨형 거보면 내가 봐도 재밌어. 그런데 너무 재밌는데 좀 반칙 같아. 왠지 그 사람이 이 바닥에 온 게. 그리고 뭐 신세경이라던가 얼마 전에는 이제 엑소까지 왔더라고. 야 솔직히 엑소가 이거 유튜브 채널 만든 건 진짜 반칙 아니냐. 하루 만에 구독자가 90만인가 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강철 포식자들이 이 바닥으로 내려오게 된 거야.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거 이거 노다지 시장인가 하고 내려왔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막상 해보니까 에이 노다지는 아니냐 하고 이제 접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거기서도 말 잘 적응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확실히 오버에 있던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단 말이야. 윗물 먹었던 사람들은 내가 봐도 재밌어. 뭘 찍든 뭘 만들든 감각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의 남동풍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뭔가 학고들에게 상승부두를 제공했던 그 남동풍이 누구한테 불 것 같아? 다 걔네들한테 분단 말이야. 솔직히 내가 유튜버라도 내 동영상 누가 밀어주겠어? 엑소 동영상 밀어주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동풍으로 인한 착시 효과가 뭔가 엄청나게 꼬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튜버들도 힘든 게 사람들의 유튜버는 돈 많이 버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뭔가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요구하고 당당하게 악플을 받고 유튜버 입장에서 또 스트레스를 겁나 받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남동풍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숨기는 것보다 난 외래 지금 와서 보면 더 안 좋은 기능이 많았다고 생각해.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이 채널이 아이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뭐 먹방이라던가 게임 방송 같은 경우는 그만큼 경쟁자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이 채널은 그런 쪽에서 약간 희소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채널 주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체가 되게 뭔가 말끔해. 이미지가 말끔한데 심지어는 얘가 말까지 잘하네.
그럼 나 보면서도 아 입맛 채널 떡상했다 느낌 오더라고. 아니나 하라까 그냥 떡상하더라고. 쭉쭉쭉 떡상하더라고. 그러다가 한 15만 명 돌파했나? 그때 딱 전업선언 딱 하더라고. 회사 딱 그만두고. 나는 그 뒤로도 이 친구가 승승장구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도 유튜브니까 제가 보는 영역이 있잖아요. 뭔가 채널이 굉장히 둔화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소셜 블레이드 들어가서 그 채널을 검색을 했죠. 소셜 블레이드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런 세부사항을 이렇게 스캔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구독자 숫자는 심지어는 18만이 넘어서 계속 늘고 있음에도 그런 평균 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큼 떨어졌냐면 하루 평균 1만 3천까지 떨어진 거야. 그 친구 동영상이 그렇게 길이가 긴 게 아니거든. 그러면 내가 보니까 하루 평균 뭐 많이 받아봤자 2만원 받는다.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구독자가 18만 명이 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친구는 이제 그 모델 이미지도 말끔하고 그런 유니크한 그런 아이템 덕분에 협찬을 받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뭔가 협찬을 받아내는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 긍정적인 시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어진 현실의 작태를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현실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유튜브는 레드오션입니까? 그래서 레드오션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직은 레드오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중인데 그 레드오션화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튜브 자체는 기본 허들이라는 게 없잖아. 진입장벽이 없잖아. 그런데 누구나 다 뛰어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경쟁은 심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레드오션화 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전업으로 하려면 그 수익 구조나 모델이 다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는 수익을 내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수익 신청하는 과정 자체도 어려워진 게 있지만 뭔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강해지면서 지금 진짜 하루에 뭐 몇백씩 땡겼던 채널도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뭔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더 약해지진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제가 늘상 하는 말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그 재능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전밖에 없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제일 잘해갖고 장기전을 끌고 가갖고 굉장히 뭔가 다각화된 방법으로 여러분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10%까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10% 안에 진입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분야를 가든 10% 안에 진입하면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 별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근데 유튜브는 달라요. 10%로는 택도 없단 말이야. 요거는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진짜 1% 안에 들어가야 돼. 문제는 1%의 영역이라는 거는요. 장기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놈 죽어도 안 된단 말이야. 죽어라 해보고 안 되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유튜브 지망생들이 모이는 채널이나 그런 데 가보면 거기 가면 진짜 맨날 곡소리 들려요, 사람들이. 뭔가 수익이 났던 것도 지금 다 터져나가면서 애들 다 멘탈 터져가지고 제가 막 절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1%라는 영역이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영역도 아닐 뿐더러 안 된 놈 죽어도 안 되는데 심지어는 이제 이 1%의 영역 안에 아까 말했던 뺨형 그리고 엑소 이런 애들이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유튜브를 취미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막을 이유가 없죠. 뭔가 시도를 해야지. 어떤 시도는 막 다 좋아요. 하는 게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업 유튜버를 꿈꾼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그런 현실의 작태를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큰 각오가 필요해서 여러분만의 뭔가 굵직한 한 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은 이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꿈꾸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